어떤 일을 직업으로 하고 있다는 건 그 일에 굉장히 익숙해지는 것을 뜻하죠.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익숙해져도 나는 완벽해 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캐릭터를 연기해야 하는 연기자들은 아마 더 할 텐데요. 며칠 전에 한 시상식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받은 김태리 씨의 수상 소감이 저는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부족했던 부분을 낭만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은 다음을 더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다. 잘하고 싶다는 욕심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원동력 삼아서 나아가겠다. 사실 부족함을 열등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녀는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는 계기로 삼았던 거죠. 살다 보면 나 자신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 꽤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좌절하기보다는요, 나 자신에게 이런 긍정적인 말들을 건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권미희의 인연인가요? 오늘도 낭만 있게 가볼게요. 오늘의 첫 곡은요, 정연이 OST의 이날치 새타령. 떨쳐 원산은 어망근산은 중정기암에 정대산이 울어 천리시내는 정산으로 돌고 이 골물 저러는 저 골물이 꼴꼴 열이 또 골물이 한대로 합수자 천방저千방저 골턱저 구저 황물이 꺾음저 건너 평폭서보다 빠져고 꽝마주 내려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둠에 가잔 말 아마도 내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까마같이 참수리 꾀꼬리 물론 병아리 개똥 집박위 기러기 큰부리 제비 갈매기 방울새 홍방울새 검은 눈 사막답새 솔새 사좀 버들 솔새 검은 머리 울대새 햇빛새 제두루미 바위종다리 성게개비 칡부엉이 호사두요 붉은 머리 오목눈이 돌개 참미 감독부리 노랑부리 저새 가면 올빼미 날아든다 3월 삼진날 연자 날아들고 호접은 변변나무 송잎나 가지꽃 피었다 춘몽을 떨쳐 원산은 어망근산은 중정기암에 정매산이 울어 천리시내는 정산으로 돌고 이 골물 저러는 저 골물이 꼴꼴 열이 또 골물이 한대로 합수자 천방저千방저 골턱저 구저 황물이 꺾음저 건너 평폭서보다 빠져고 꽝마주 내려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둠에 가잔 말 아마도 내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5월 9일에) 보내드리는 권미희의 인연인 가요. 첫 곡으로 쑥국 쑥국 새소리 좋죠. 이날치의 새타령 들려드렸습니다. 지난 5일 백상예술대상에서 배우 김태리 씨가 드라마 정년이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더라고요. 안 그래도 여성 국극을 소재로 한 드라마라 저도 이 작품 열심히 봤는데 보면서 참 연기를 잘한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상을 받으니까 역시는 역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도 매 순간마다 부족함을 느낀다니 사람이 다 생각하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부족함을 느낄 때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다 다르겠죠. 김태리 배우처럼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지는 원동력으로 삼는다면 그게 바로 베스트가 아닐까 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가수로 활동을 해왔지만 늘 한 번도 그 무대에 만족한 적이 없어요.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그럴 수 있지?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오뚜기 같은 여러분의 권디가 될 것을 약속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같이 힘내보시자고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청평 관음사 달마공원의 희망을 밝혀주는 해피달마도를 소개합니다. 오랜 수행으로 쌓은 두터운 공력으로 조성한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달마도.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와 성취가 저절로 따라옵니다. 내 마음의 해피 달마. 청평 관음사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 계산 100년의 역사가 빛나는 경기도 최초 불교포교당 수원사에서 화엄경 봉독대법회가 5월 24일 입제를 시작으로 봉행됩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에 봉행되는 이 법회는 시대의 대강백 여천 무비대종사를 증명법주로 모시고 무비스님이 번역하신 화엄경 정권을 함께 봉독하고 사경하는 장엄한 법회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인류사에 있어서 최고의 사건이고 그 사건을 남김없이 낱낱이 설파한 화엄경은 인류가 남긴 최대의 걸작이다. 부처님이 얼마나 부귀한지, 내 자신이 본래로 얼마나 부귀한지 그 사실을 화엄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화엄경을 열심히 읽기 바랍니다. 보리심을 증장하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수원사 화엄경 봉독대법회에 동참하셔서 세상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드는 우리 시대의 보살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접수 010-4200-9670 또는 031-245-9670입니다. BBS FM 권미희의 인연인 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전 11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듣기 편한 음악들과 부처님 말씀, 재밌는 코너들로 여러분의 낮 시간을 풍요롭게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잠시 멈춤의 시간, 인연 맺는 시간,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랄게요. 매주 금요일엔 대중문화 마니아 조기준 작가와 함께하는 금요문화 사롱이 열리고 있습니다. 책, 영화, 연극, 뮤지컬, 전시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문화생활 가이드 풍성하게 준비해두고 있으니까요. 주말에 뭐 할까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이 코너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엔 북클럽으로 헨리 데이빗 소로의 고전 월든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또 영화로 준비해 왔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시죠. 그리고 매일 코너로 오늘의 메뉴 추천 오매추 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걱정인 분들을 위한 밑도 끝도 없는 권디의 메뉴 추천도 잊지 마세요. 권미희의 인연인가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샵 2842,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과 사진 문자는 100원이고요. 스마트폰에서 BBS 불교방송 앱을 다운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든 라디오도 듣고 앱메시지도 무료로 보낼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권미희의 인연인가요?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도 올리실 수 있고요. 수신번호 샵 2842로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권디에게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꼭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검색창에 BBS 보이는 라디오 치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권미희의 인연인가요에서는요. 방송에 참여해 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 맛있는 선물 준비하고 있는데요. 비건 베이커리 더 브레드블루에서 맛있는 비건빵 6종 세트 드릴게요.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3명의 노래입니다. 부처를 보았는가. 누구를 그 무엇을 의지할
수 있나 누구도 그 무엇도 의지할 것도 없네 자성의 산모에 귀의할 뿐이라 부처라 깨달음이요 법이란 올바름이요 승이란 조초람이니 오직 나의 부처에 귀의하리라 부처를 보았는가 그럴 수 없다면 어떻게 부처에 귀의한단 말인가 밖으로 헤매였던 부처를 찾았네 스스로 청정한 본래 그 자리를 깨달음이요 법이란 올바름이요 승이란 조초람이니 오직 나의 부처에 귀의하리라 있다. 여러분의 문화 생활에 가이드가 필요하시다면 이 시간을 주목해 보시죠. 대중문화 마니아 조기준 작가와 함께하는 금요문화 싸로. 5월은 가족의 달이라 이런저런 행사 참 많아요.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책 한 권, 영화 한 편 못 보고 그냥 한 달이 금세 훅 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이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인현동인님들의 전속 문화 생활 가이드 조기준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우, 한 주 동안 뭐 어디 아프시거나 뭐 그런 건 없으셨죠? 네네. 아니 근데 늘 에너지가 넘치세요. 네. 뭔가 건강 관리의 뭐 비결이라던가 좀 인현동인님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팁이 있으신가요?
드시다면요? 역시 영양제죠. 아,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편이군요. 네네네. 제가 그걸 너무 못해요. 아, 저는 한 번도 그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래도 되나 싶은데 일단은 제가 그걸 못하니까. 근데 20대셔서 뭐 안 드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쵸. 감사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공연 같은 거 요즘 좀 많이 보시죠? 네. 5월이라. 저는 이제 많이 보지만 권디께서는 아무래도 가정의 달이라 행사가 네. 많다고 처음에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행사도 정말 많죠. 올해는 특히 더. 저는 정말 그 평일에는 이렇게 우리 인현동이님들과 함께 하고 잘 지내다가 주말 되면 정신없이 그쵸. 진짜 정신없이 다니고요. 계속 네네. 반복돼서 벌써 5월이 됐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5월 되면 이제 평일에도 공연 많이 잡히고 하시죠. 평일에도 있죠. 그렇죠. 네. 네. 많이 기쁘시겠습니다, 진짜. 이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5월은 가정의 달. 그리고 또 5월은 권디의 달. 그럼요. 또 이렇게 공연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달이 5월이랑 10월 그때가 가장 바쁘거든요. 네네. 행복한 달입니다. 보통 그런데 일반 분들은 이제 공연을 가고 싶으시면 티켓팅을 하잖아요. 그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뭐 콜드플레이 공연이라던가 이렇게 되게 어려운 공연들을 가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게 쉽게 예매를 할 수 있나요? 쉽지는 않았고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제 그런 티켓팅 딱 하는 그 타이밍에 네. 요 화면 바뀌고 그리고 그 시간대에 맞는 또 이렇게 타이머가 있어요. 타이머가 있어요. 네네. 그 타이머를 또 맞춰가지고 딱 우와. 타이머가 요때 하면은 그때 손가락을 정말 번개같이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진짜. 네, 그렇게 누릅니다.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네네. 가능했군요. 뭐든지 노력 없이 네. 거둬지는 풍성한 쌀들은 없습니다. 그럼요. 네네. 그저 얻을 수 없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손가락이 빠르신 조기준 작가와 함께하는 네. 금요문화사롱. 자,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나요? 네, 5월은 가정의 달, 5월은 권디의 달, 네. 5월은 역시나 대가족의 달. 그러면은 네. 무슨 영화다? 아유, 대가족입니다. 대가족. 이게 최근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작년 12월에 네 맞습니다. 네, 작년 12월에 나왔던 그런 영화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정말 지금 5월과 정말 시적절한 이 영화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영화가 처음에 저는 우와 했던 눈에 띄었던 게 이승기 씨가 삭발을 하고 스님 역할로 나오더라고요. 그쵸. 와. 네네.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었을까 싶은데 이 영화가 좀 흥행은 좀 잘 됐나요? 살짝 아쉬워요. 그래요? 네네. 사실 이 영화가 감독이 어떤 분이시냐? 네. 2013년 영화 변호인 오. 천만 영화. 네. 바로 그 양우석 감독님의 영화인데 이번 영화는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도 굉장히 쟁쟁한 배우들이 다 출연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저는 또 김윤석 배우님의 그 연기도 참 좋아하는데 그렇죠. 이번 대가족에서 연기도 참 좋았어요. 그렇죠. 김윤성님, 이승기님, 네. 김성령님, 강한나님 뭐 이렇게 기타 등등 많은 분들이 출연하셨던 정말 대가족 같은 네,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살짝 짧게 줄거리를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서울의 전통 만둣국집. 오늘 저 먼저 나중에 오맥주. 오늘의 메뉴 추천. 만둣국. 네, 만둣국 하시면 되겠네요. 결이 맞는데요. 네, 서울의 전통 만둣국집 평만옥을 운영하는 김윤성님 아버지고요. 의사이자 외아들인 아들 이승기님이 어머니의 이제 그 멀리 떠나심으로 스님이 되겠다고 갑자기 출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가문의 대가 끊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아빠가 누구? 이승기가 이승기가 아빠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러게요. 네네, 여튼 그 자신의 아버지라며 찾아오고 이 김윤성님이 맡은 그 무옥이라는 분이 뜻밖의 손주들과 함께 기막힌 동거를 하게 되는 뭐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영화가 바로 대가족입니다. 정말 대가족이 나오죠. 네네. 대가족이 되기도 하고요. 네네. 그 사실 이 영화가
우리 불교 방송에서 찍었던 거 혹시 작가님 아세요? 불교 방송에서요? 네. 그래서 네네. 스튜디오가 나와요. 아. 근데 저는 한눈에 알아봤거든요. 아. 여기 거긴데? 네네. 나도 여기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라고 네네. 알아봤는데 네네. 참 반갑더라고요. 이 영화는 사실 보면서 우리에게 그 가족이라는 단어는 과연 이제 어떻게 바뀌는가. 그전에는 혈연이 무조건 가족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쵸. 이제는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의미나 개념 자체가 조금은 바뀌어야 하지 않나 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 문화 사롱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이제 첫 곡을 들어봐야겠죠. 어떤 곡 골라오셨나요? 가족끼리는 서로 이제 기대고 의지하고 하잖아요. 네. 그런 제목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네. Bear with us, lean on me. Sometimes in our lives we all have pain, we all have sorrow, but if we are wise, we know that there's always tomorrow. Lean on me when you're not strong, and I'll be your friend. I'll help you carry on, for it won't be long till I'm gonna need somebody to lean on. Please swallow your pride if I have things you need to borrow, for no one can fill those of your needs that you won't let show. You just call on me, brother, when you need a hand. We all need somebody to lean on. I just might have a problem that you'll understand. We all need somebody to lean on. Lean on me when you're not strong, and I'll be your friend. I'll help you carry on, for it won't be long till I'm gonna need somebody to lean on.
많이 듣고 왔습니다. 저는 영화 OST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 내용이 힘들면 나에게 기대 이런 따뜻한 가사가 더 담겨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 잘 어울리는 팝송 한 곡 들어보는 게 또 나름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역시.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가사가 참 좋은데 좀 네네. 네, 좋은 부분들 좀 알려주세요. 네, 요 가사가 영어로 제가 살짝 노래 부르면 살짝 해볼까요? 오, 네, 좋죠, 네, 좋죠. 살짝. 네, 살짝. 네. Lean on me when you're not strong. 네. 네. 어서 네. 번역을 해주세요. 네네. 당신이 강하지 못할 때 나에게 기대세요. 당신의 친구가 되고 살아가도록 도와줄게요. 오래가지는 않을 거예요. 저 또한 누군가가 필요할 때까지 말이죠. 하는 이런 가사를 담고 있는 근데 너무 따뜻하죠. 진짜 네네. 이런 친구가 곁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렇죠. 누군가에 기댈 수 있다는 네. 것만으로도 큰 그쵸 힐링이 되고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인현동이님들 저에게 기대세요. 자, 계속해서 대가족 영화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 영화가 생각보다요. 재밌다고 입소문이 자자해요. 그렇죠. 네,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점이 좀 흥행 요소 같으세요? 아무래도 그 한국 관객에게는 가족 이야기가 확실히 좀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는 유머와 감동. 네, 그리고 코믹. 그렇죠. 네, 그리고 배우들의 열연 이런 거 뭐 진짜 빠질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역시 먹는 거죠. 빠질 수 없습니다. 어매추. 이 시간 기다리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 만두 빚는 장면도 정말 많이 나오고 만두 네네. 꼭 맛있게 드시는데 나도 한 그릇 먹고 싶다. 영화 보면서 진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네. 작가님은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으세요? 아무래도 저는 만두 나올 때마다 저랑 똑같네요. 네, 사실 뭐 가족 얘기긴 하지만 우선 만두. 그렇죠. 네, 오매추 오늘 만두 하실 오늘, 거죠? 조금 생각해 볼게요. 네, 지금 밖에 작가님 앉아 계시는데 또 만두국 말고 혹시나 딴 거 하셨으면 어쩌죠? 바뀔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오늘 또 갑자기 또 김치찌개 이런 거 하셨으면 어쩌지?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만두국. 확실히 먹는 거 나올 때가 가장 즐겁고 그리고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마디씩 할 때 네. 뭐 그럴 때 느낀 어떤 감동들,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이런 영화 보면 그런 것도 생각나잖아요. 엄마, 아빠 뭐 이런 거 생각나는. 엄마, 아빠 네. 맞아요. 부모님 사랑도 생각이 나고 그쵸. 그리고 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아이들이 또 그 시설에 있는 아이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놀이공원을 가야 되는데 그 친구만 그 김윤석 배우님이 데리고 간다고 하고 나머지 애들이 이렇게 쪼름이 문에 붙어가지고 나도 가고 싶어요 눈빛을 막 보내는데 어찌나 이게 실제로 그 상황이 있다면 그 그쵸. 친구들은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니까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참 저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봤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네. 자, 못 보신 분들은 꼭 진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작년 12월 영화인데 갑자기 왜 가져왔냐? 당연히 OTT에서 볼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꼭 보시길 바라고요. 네. 자, 이제 저희 두 번째로 골라오신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서로에게 말하지 못한 감정을 절절하게 담아낸 이용의 잊혀진 계절.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끝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이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 울려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이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잊혀진 계절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가 1982년 노래네요. 정말 예전 노래네요. 이 노래 참 늘 어떤 계절이 되면 생각나는 노래긴 한데 근데 요즘이 진짜 잊혀진 계절 같아요. 분명히 봄이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너무 추웠잖아요. 겨울이었다가요. 오늘 갑자기 또 너무 덥잖아요. 여름이었다가 네. 그러다가 봄은 어디 갔지? 봄은 정말 잊혀졌네요. 정말 그래요. 네네. 맞아요. 아 근데 이 노래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약간 가족 간의 그 엇갈림, 엇갈림을? 뭐 아쉬움, 뭐 이런 의미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데, 네. 뭐 진짜 사실은 이제 가족 간의 엇갈림이긴 하지만 제목 그대로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계절은 어디 갔냐, 봄은 어디 갔냐, 막 이런 작가님만의 시각으로 아 네네. 좋습니다. 네네. 네. 자 이렇게 대중문화 마니아 조기준 작가와 함께하는 금요문화 사롱 오늘은요 영화 대가족으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잖아요. 네네. 작가님은 이제 부모님께 어떤 효도를 하시는지 어떤 그래- 선물을 하셨는지 역시 뭐니 해도 머니. 그렇죠. 뭐니 해도 머니 맞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머니가 됐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단어가 있나 봐요. 뭐니 해도 자. 머니. 네. 맞아요. 그런데 뭐 저는 머니도 중요하지만 네네. 부모님께 이 건강한 나의 모습을 자주 보여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그러면서 머니 꽃다발. 역시 아시죠? 빠질 수 없죠. 머니 그럼요. 케이크. 머니 케이크. 요즘 네. 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머니 꽃다발과 머니 케이크 봤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머니 통장도 아. 있고요. 하나하나씩 꼽아서 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그렇구나. 머니 총도 있고. 아 맞다. 쏘면 계속 아. 돈이 나오네요. 맞아. 봤어요. 맞아. 참 재밌는 게 많은데요. 자, 우리 대가족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영화 대가족이 불교 영화로도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영화 속에 어떤 좀 가르침이 담겨 있을까요? 사실 그 양우석 감독의 말에 따르면 이 영화를 만들면서 어머니의 은혜에 대한 불교적 가르침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이 담긴 경전인 부모은 중경을 아주 깊게 들여다보고서 이 작품을 만드셨다고 해요. 네, 불자들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 속에서 어떻게 불교적 사상을 풀어내고 있는지 네. 그런 부분을 또 보는 것도 영화를 보는 또 이제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독님께서 부모 은둔경 공부를 하시고 영화를 만드셨군요. 네네. 이 영화 보시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작가님은 뭔가 있으셨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저도 이제 저희 가족이 어릴 때 이제 보통 이제 뭔가 통계를 내가 나면 늘 그러잖아요. 4인 가족. 아. 그리고 이제 좀 더 앞에는 완전 진짜 대가족. 네네. 근데 요즘에는 뭐 소가족이라는 표현 없지만 핵가족을 넘어서 1인 가족이 그래서 요즘에는 대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 영화 이 제목 보고 정말 오랜만에. 그렇죠. 네, 그리고 접했어요. 그리고 옛날 대가족 관계되는 영화면은 진짜 뭐 할아버지 할머니의 증조 할아버지, 그렇죠. 증조 할머니의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는 나오고 막 친척들 다 같이 네, 막 사돈의 지내고. 팔촌의 막 온 동네 사람들 진짜 가족이라고 하는 혈연, 네. 피가 섞인 분들이 쫙 나오는 게 대가족 영화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영화만 하더라도 굳이 피가 섞이지 않아도 않았죠. 네,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요즘엔 가면 갈수록 어떻게 가족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가족이 어떠한 따뜻함을 이렇게 보여주는지 명대사들이 있는데 제가 네. 이제 몇 문장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은 거 어른 되면 괜찮아지나요? 했더니 아저씨는 아직도 많이 보고 싶단다. 이런 대사가 있었고요. 네. 자식에게 부모는 우주요. 부모에게 자식은 신이다. 부모는 힘없고 능력 없는 신을 평생 섬기며 살아간다. 저 이 대사에 꽂혔었어요. 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예. 네네. 그리고 또 저는 그 가족이라는 게 피만 섞였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마음이 통해야 진짜 가족이지라는 그쵸. 그 대사도 이제는 막 너무 진짜 아까 혈연에 의해서만 가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렇겠구나. 그리고 혈연이라도 마음이 안 통하면 그렇죠. 가족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사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하루 중에서 진짜 가족보다 더 많이 만나는 사람은 직장인들이라면은 이제 본인의 직장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가족이 아닌가. 그래서 늘 회사는 늘 또 다른 가족이라는 표를 늘 쓰나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럼요. 이제 세 번째 곡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네네. 어떤 곡을 들으면 좋을까요? 저희 앞에서 부모 은둔경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의 노래를 또 들어야겠죠. 누군가요? 네, 권미가 부릅니다. 내 부모 은둔경. 네. 지켜주시는데 여러 겁을 때려오면 인연이 충하여서 어머니의 태를 받아 등생에 태어날 때 날이 가고 달이 져서 오장이 생겨나고 7달에 접어드니 육정이 열렸어라. 한 몸이 무겁기는 산악과 한 가지요. 가나오나 서고 앉고 바람결 겁이 나며 아름다운 피단 모두 다 뜻없으며 한창하던 경대에는 먼지만 쌓였더라. 대부모 은둔경 제이장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는데 아기를 몸에 품고 10달이 다차 어려운
해치는 듯 몸이나 마음이나 모두 다 끊어졌네. 짐승 잡은 자리같이 피는 흘러 넘쳤어도 나른하게 씩씩하고 충실하단 말 들으면 기쁘고 기쁜 마음 무엇으로 비유할까. 기쁜 마음 정해지자 아픈 마음 또 닥치니 괴롭고 아픈 것이 온몸에 사무치네. 해부모 은중경 제사장 쓴 것은 삼키시고 탄 것은 뱉는 은혜. 중하고 또 깊고 깊은 부모님 크시는 해. 사랑하고 보살피심 어느 땐들 끊일 손가. 단 것이란 다 뱉으니 잡수실 게 무엇이며 쓴 것만을 삼키어도 밝은 얼굴 잃지 않대. 사랑하심 중하시사 깊은 정이 끝이 없어. 은혜는 더욱 깊고 슬픔 또한 더하셔라. 어느 때나 어린아기 잘 먹일 것 생각하니 자비하신 어머님은 굶주림도 사양 찾네. 해부모 은중경 제오장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 누이는 은혜. 어머니 당신은 젖은 자리 누우시고 아기는 받들어서 마른 자리 눕히시며 양쪽의 젖으로는 길가를 채워주고 고운 옷소매로는 찬바람 가려주네. 은혜로운 그 마음에 어느 땐들 잠드실까. 아기의 재롱으로 기쁨을 다하시며 오로지 어린아기 편할 것만 생각하고 자비하신 어머니는 단잠도 사양 찾네. 권미희의 대부모 은중경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이 길어요. 네네. 네. 이 중에 또 이제 몇 장만 출연해서 또 새롭게 부모님 은혜라는 곡을 또 만들기도 했는데, 네. 이 경을 노래를 했을 때 참 기도하면서 불렀던 그때의 생각이 또 납니다. 자, 금요일 코너 대중문화 마니아 조기준 작가와 함께 금요문화 사롱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가 아쉬운 소식을 전하게 됐어요. 요일별 코너가 조금 변동이 생기면서 금요문화 사롱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2달 동안 우리 인현동이님들의 문화생활을 책임져 주셨는데 아쉬워요. 네네. 어떡해요. 작가님. 네네. 어떡해. 어떠세요? 그동안 네. 함께 하셨는데. 네,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대중문화를 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것
이것도 대중문화로 저와 함께 이어지는 또 다른 인연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네,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인현동이님들도 작가님 덕분에 그동안 주말을 아주 알차게 재미나게 풍성하게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인연으로 네,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조기준 작가님 보내드리면서요. 015B의 노래입니다. 이젠 안녕. 우리 처음 만났던 어색했던 그 표정 속에 서로 말로 기가 어려워 망설였지만 음악 속에 묻혀 지내온 수많은 나날들이 이젠 돌아갈 수 없는 아쉬움 됐네. 이제는 우리가 서로 떠나가야 할 시간,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서지만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우리 그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봐요. 어느 차가웠던 겨울날 작은 방에 모여 부르던 그 노래는 이제 기억 속에 묻혀진 작은 노래 됐지만 우리들 맘엔 영원히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이제는 우리가 서로 떠나가야 할 시간,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서지만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우리 그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봐요. 어느 차가웠던 겨울날 작은 방에 모여 부르던 그 노래는 이제 기억 속에 묻혀진 작은 노래 됐지만 우리들 맘엔 영원히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K-팝과 K-드라마, K-영화까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문화배력 K-콘텐츠. 대한민국이 디자인한 문화 세상이 전 세계를 감동하게 하는 지금, 그 중심에는 문화 경제의 핵심인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문화 경제의 핵심 자원입니다. 올바른 저작권 이용으로 우뚝 설 문화 리더 대한민국, 그리고 K-콘텐츠. 저작권, 우리 모두 함께 키워가야 할 대한민국 희망 자원입니다.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권미희의 인연인가요 금요일 순서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인연인가요 제작진과 청취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신전심 플레이리스트 심플리로 함께 하죠.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오매추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메뉴는요, 바로 몸에도 좋은 청국장 찌개입니다. 상추랑 고추장 같이 넣어서요, 이제 슥슥 비벼 먹으면 힘나잖아요. 네, 맛있게 뚝딱 드시고요. 오후 시간 힘내세요. 오늘의 끝곡입니다. 양하영의 보왕산메론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월요일도 우리 인연 쭉 이어가요. 몸에 병 없길 바라지 마라.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찬란한 마음, 사치한 마음이 든다. 마음의 장애로 해탈을 얻자. 마구는 수행을 도와주는 법,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일이 쉽게 풀리면 뜻이 경솔해지기 쉽다. 친구 사귈 땐 이롭길 바라지 마라. 바라면 의리를 상하게 된다. 누구에게도 순종을 바라지 마라.